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고등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위주로 모였잖아요. 뭐 혹시 애진쌤 고3 N수대상 뭐 성적 올리는 노하우 한번. 노하우랄 건 아닌데 올해 가르쳐 오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꾸준함이 조금 학생들에게 제일 결핍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처음에 그 뭔가 결심을 가지고 조금 열심히 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흐트러지고, 그리고 오답도 아까 이제 동훈쌤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 달 전에 푼 모의고사 문제에서 숫자도 안 바꿔도 못 풀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이제 풀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복습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 자기는 마스터를 했다, 연계 교재도 다 풀었고 기출도 풀어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나는 뭐 엔제를 풀겠다라던가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해도 안 된다, 난 연계 교재도 풀고 기출도 풀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슬슬 이제 내려놓고 수학은 적당히 한 3등급만 맞자 이런 마인드로 가는 이제 친구들도 있어서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되게 꾸준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한 문제를 풀 때 한 3단계 정도를 거쳐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도입, 뭐 그래프, 그리고 계산 이렇게만 크게 나눠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아이디어 도입도 못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이디어 도입은 하는데 답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내 점수는 여전히 이제 똑같기 때문에 애들이 포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제 안 오르는 것 같다 하는데, 그 시간을 좀 잘 견뎌내면 그 3단계를 다 이제 메꾸게 되면서 성적이 이제 조금 오르게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구력을 좀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의윤쌤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 지금 고1은 없잖아. 고1도 지금 있습니다. 아, 고2, 3 다 있고. 예. 고생하시네. 그래서 지금 뭐 중동고 애들도 제법 있잖아요. 예. 중동고 애들 그래도 잘하죠. 예, 잘합니다. 엔젤거리면서 잘하잖아요. 중동고 애들이. 좀 수업 시간에 잡기 힘들긴 한데, 예, 일단 다들 말 잘 들어줘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고 애들이 의윤쌤은 좀 많이 따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동네가 동네다 보니까 휘문하고 중동은 어쨌든 지역에서 좀 유명한 자사고인데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 중동고 애들을 좀 잡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좀 있어요? 일단 학생들이 중학교 때도 막 선행도 많이 했고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봐가지고 되게 눈이 높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해보면은 대충 이제 몸이 가는 대로 풀긴 하는데 이제 정확히 정답이 안 나오는 때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이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너가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풀이 점검을 해주는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학생들이 이 사람은 좀 어느 정도 나의 약점도 잘 잡아주고 그리고 흐름도 좀 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잘 따라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이 되게 만족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잘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은쌤 본인만의 학생관리 노하우가, 질문하고 선생님 미안한데 나도 선생님들마다 강의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선생님들의 스타일이 강의실에 녹아 있어. 알아요? 모르지? 그래서 근데 제가 보는 저희 신경훈 선생님은 강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일하는 느낌이 확 난다라는 그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층에 있는, 이건 내가 이게 살짝 비밀인데, 같은 층에 있는 다른 선생님이 우리 경은쌤을 약간 좀 소위 약간 좀 뭐라고 하지? 롤모델 삼아서 흉내내는 선생님도 계시지. 그래서 우리 경은쌤은 정말 또 어쨌든 일하는 강의실, 본인만의 애들 관리 노하우가.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수업 시간에 늦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예를 들어 한 문제에 10분이 걸려서 맞췄다면 아이들은 그걸 아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복습을 안 한다거나 나 이거 풀 수 있어요, 저 이거 풀 수 있는데 왜 또 시켜요 하는 아이들이 좀 많은데, 그게 5분, 4분, 3분 안에 들어와야 시험장 가서 풀어낼 수 있는 진짜 자기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반복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풀이 교정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약점, 너가 놓친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수업을 끌어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 다 유능하신 분들이 앉아 계신 것도 맞는데 그 경은쌤 반은 뭐 적어도 이제 제가 판단하기엔 약간 좀 엄한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버텼을 때 애들의 성적 향상은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홍보성 멘트가 아니라 조금 경은쌤이 얘기한 그런 것들은 그게 좀 맞다고 저는 판단은 좀 되어지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우리 지원쌤도 할 말이 많지? 블로그, 영감수학 블로그 보시면요, 학부모님들, 그 장지원 선생님이 작성한 글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매년 수능을 좀 보러 가세요. 매년 수능을 좀 보러 가시고, 모의고사를 지금은 혼자 만들잖아. 네, 1인으로 출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0문제를 아니면 46문제라고 해야 되나? 기하 과목을 제외하고 38문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치. 요즘은 기하가 좀 비인기여서 뭐 수능에서도 선택 비율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 장지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모의고사를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그치? 그러니까 1번부터 38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좀 어색한가? 이제 22번까지 하고 22번까지 하고, 이제 그치? 30번까지 하고 30번까지 하고 23번부터 30번까지. 그러니까 네. 총 38개를 직접 자작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력자가 없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실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소위 잘 좀 드러나지 않은 실력자의 우리 장지원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한번 본인만의 좀 노하우 혹은 충고, 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되게 다니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나 이제 뭐 국제고나 아니면 여러 학교들은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학생들 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최선인 그런 학생들도 좀 많은데 학교가 워낙에 수행평가나 이렇게 학생들한테 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주중에 수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학생들 이제 이끌면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푸시를 해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이제 수행평가 준비나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1대1 메신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충적으로 이제 학습 지도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는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비록 내신 준비가 각각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 또한 매년 수능을 현장에서 전 과목 보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학생들이 수학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못 풀진 않아요. 단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실전 개념들 이런 것들이 자기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그것을 실전에서 이제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조금 내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만들어졌다면 그 학생들이 조금 더 잘 보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수능에서 실제로 쓰는 그런 실전 개념들을 위주로 정리해주고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티칭을 해주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제 확실히 수능 대비를 함에 있어서도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킬러의 신 우리 준웅쌤, 그 보통 내가 상담할 때 그냥 이 선생님은 그냥 못 푸는 킬러가 없다, 그냥 증문즉답의 킬러의 신이다. 그래서 그 뭐 본인만의 좀 학생 관리 노하우나 어떻게 뭐 준킬러나 킬러를 푸는 노하우가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다 모의고사 풀 텐데 이제 모의고사 풀 때 좀 주의했으면 좋겠는 건 같은 출제진의 모의고사 5개를 푸는 것보다 전혀 다른 출제진의 모의고사 5개를 풀어서 좀 가지각색 모의고사를 접해봤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또 계산이 많은 시험지나 발상이 많은 시험지 또는 문제별이 특이한 시험지 등 여러 개 접해보면서 이제 그런 좀 폭을 넓혀갔으면 좋겠고 잘 다뤄가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풀면서 공부하면은 수능장에서 나왔을 때 뭐 어떤 시험이 나와도 당하지 않고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수민쌤은 또 너무 젠틀한 선생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좀 남녀 성비가 이렇게 있었을 때 좀 여자반으로만 좀 구성이 되는, 또 수민쌤 이름이 약간 좀 여성틱하기도 해서 약간 좀 여자쌤인가 오해를 좀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약간 좀 여자쌤들이 여학생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본인만의 학생관리 노하우가 있어요? 많이 좀 다독여가면서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너무 또 한 번에 빡 이렇게 해버리면은 금방 번아웃 오는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되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좀 다독여가면서 하고, 그리고 저는 학생들 되게 하기 싫어하는, 아까 말씀 다 주셨지만 한번 풀었던 문제는 본인이 아는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오답도 그냥 보고 해설지 보고 바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들 많은데 그런 거를 제가 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꾸준히 좀 주기적으로 제가 자료를 제공해서 풀었던 것도 다시 좀 풀게 하고 오답도 본인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공부하게 하는 그렇게 수업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좀 하기 싫은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해야 실력이 많이 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도 조금 과제라든지 자료로 제공을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게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 말이 맞지.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설명할 수 있으려면 그 한 문제를 틀리더라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가르치지만 그 학생들 틀린 거 어머니들 그 오답노트 만들어주는 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선생님들이 뭐 직접 편집하셔야 되고 뭐 학원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써도 학생들의 오답을 만들어주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어쨌든 오답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기간이 뭐 한두 달 지났다고 할게요. 분명히 틀린 것도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은 즉석에서 풀어주건 분명히 학생도 다시 풀어봤건 맞췄다라고 했는데 그게 기간이 지나서 그 문제 똑같은 문제를 정말 아까 수제도 안 바꾸고 똑같이 했을 때 또 틀리죠 사실. 그러니까 본인 걸로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은 그 오답노트 그죠? 누누이 강조하는 오답노트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으세요 우리 선생님들? 저 하나 있습니다. 자기 PR인데 괜찮아요. 그럼요. 많이 하십시다. 후회가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수학교육과를 전공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장에서 출제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공자의 시선에서 이제 학생들이 수학 개념을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또 조금 집중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자의 시선에서 사실은 문제 하나를 설명을 해줄 때도 뭔가 좀 더 하나를 좀 더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제가 수능에서 직접 봤던 문제를 보았을 때 뭐라도 한마디를 더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사실 그걸 위해서 매년 수능을 전 과목 봐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두 다 수업에 녹여서 학생이 최대한 제 수업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 최대한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케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판단했을 때 영감수학 선생님들은 소위 스펙도 좋으시고 그에 또 비례해서 또 실력도 좋으시고 인성적인 부분을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요 세 가지 중에서 스펙, 실력은 그냥 기본인데 인성적인 부분. 그래서 저는 감히 저희 선생님들이 사실 어머님들이 뭐 학원을 보내시는 이유는 어쨌든 뭐 조금 비싼 학원비도 내시고 결과를 무조건 저희도 내어드려야겠지만 영감수학 선생님만큼은 조금 그래도 정말 이 대치동에서는 정말 가장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 있지 않나 저는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좀 뭐 살짝 여기서 좀 개그 날리자면 우리 에진쌤 강의실 가면 잊혀지지 않는 그게 있는데 다리 꼬지 마. 이거가 나는 그냥 우리가 아무리 대치동이어도 여기 밑에 보이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책상 밑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앞에서 봤을 때 이게 또 의외로 중요합니다. 뭐 학생들의 뭐 허리 건강에도 안 좋고 그냥 이건 사실 수업에 대한 자세라고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좀 이런 것들이 수업 시간에 다리 꼬지 말 것 요거가 그게 에진쌤의 어떤 성공 포인트 아닌가. 다리 꼬지만은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희끼리 이렇게 뭉치는 것도 사실 되게 좀 힘든 거는 맞거든요. 사실 다들 바쁜 입장은 맞아서. 근데 정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요즘 약간 좀 의대 열풍이 부는 요 시기쯤에서 이런 분위기 상에서 도문쌤이 이뤄낸 이 결과는 정말 좀 대단한 결과로 좀 판단이 되어져서 좀 이렇게 조금 방송을 우리답지 않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현업에서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궁극적으로는 입시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이렇게 조금 종종 이렇게 좀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보시고 이 방송을 보신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유익한 시간이 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영감수학 만세. 영감수학 만세.